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금요일 교차로 유튜브 뉴스 첫 소식입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하위 변종인 플리트가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8일 뉴스위크 보도에 따르면 이 바이러스는 영국 워릭대학교의 로렌스 영 교수에 의해서 처음으로 미국의 하수도에서 발견됐습니다. 정확한 기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재 플리트 변종은 미국을 넘어서 다른 국가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병예방통제센터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플리트 변종 바이러스 KP2는 미국 내 신규 감염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염성은 더 높을 수 있지만 아직 추가적인 위험성은 판단하기 이르다는 분석입니다. 영 교수는 이 변종 바이러스의 확산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해야 하지만 현재 검사가 드물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노년층이나 면역체계가 약한 사람들에게는 특히 큰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향후 몇 개월간 변종 바이러스에 의한 소규모 감염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사용 가능한 백신으로도 이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영 교수는 추가 접종을 통해서 보호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CDC는 변종 바이러스 감염 시에 발열, 오한, 기침, 호흡곤란 등 오미크론 계통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며 몸이 불편하면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 시에 자택 격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인기 식료품점 체인 알디가 고객들이 지속되는 인플레이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이번 여름 수백 가지 품목의 가격을 인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리노이 본사를 둔 알디는 노동절까지 고객들에게 총 1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할 계획이며 일부 품목은 7월 10일까지 할인 판매될 예정입니다. 알디 US의 데이비 리날도 사장은 식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여름철 친구나 가족과 함께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방해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알디는 피크닉과 바베큐 필수품, 여행 준비 진행 및 건강 옵션 등 계절 필수 품목에 대한 가격을 주요하게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하 품목은 화면과 같습니다. 알디는 최근 2028년까지 미국 내 800개의 새로운 식료품점을 추가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현재 일리노이주에는 217개의 지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인 가격 인하와 확장 계획은 알디가 미국 내에서 계속 성장하고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표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인 H마트가 오는 10월 일리노이주 얼바나 지역에 새로운 매장을 열 계획입니다. 새 매장은 약 35,000 스퀘어핏 규모로 220 노스 브로드웨이 애비뉴, 얼바나, 일리노이에 위치할 예정입니다. H마트는 우수한 품질과 신선함을 기본으로 하는 운영 철학과 원스톱 쇼핑 경험을 제공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바나 지점에서도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의 식료품과 주류, 생활용품을 취급하며 아시아 전통 및 퓨전 푸드코트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얼바나 시장인 다이에는 H마트가 지역의 문을 열게 돼서 매우 기쁘다면서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식료품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H마트가 지역 비영리 단체와 청소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H마트의 브라이언 권 사장은 H마트 얼바나점은 아시아 문화는 물론 다양한 문화를 한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원스톱 쇼핑 공간이 될 것이라면서 고객분들께 더 나은 쇼핑 경험과 최고의 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이 한국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지난 4일 토요일 문화회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올해 행사는 별주부전을 주제로 해서 박주미 국악 연주가의 지도하에 판소리 수군가의 한 소절을 배우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러프 박물관과 콜 어린이 박물관이 토끼와 거북이를 주제로 한 크래프트 활동을 제공했고 문화회관에 상주하는 푸르네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와 가베 플러스는 각각 종이 거북이와 토끼 가면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송수진 선생님의 별주부전 구연 동화가 진행됐으며 바닷속 풍경을 배경으로 한 용왕님과의 포토전, 자성 물고기 낚시, 토끼 인형 보물찾기 등 다양한 활동이 어린이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특별히 문화회관 청소년 리더십 봉사그룹인 주니어 앰베서더가 이번 행사에 모든 스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모든 어린이 참가자들에게는 구디백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문화회관 측은 이를 위해서 특별 후원을 해주신 구강자 재정이사와 시카고 한인회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내년 어린이날 행사는 이번 가을에 완공될 비스코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난 6일 일요일 오후에 메인타운시 교육위원회 이사회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원회가 메인타운시 고등학교와 한국 대광고등학교 간의 교류 방문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0의 시드 펀드를 기부하는 전단식을 가졌습니다. 교육감 닥터 캔은 이 자리에서 시원회가 제공한 후원금은 학생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며 학생들이 더 넓은 세상을 보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시원회 이명희 회장은 미국 고등학생들이 한국 방문을 돕기 위해 시드펀드를 마련해서 사랑과 정성을 담아 전달했으며 이를 통해서 미국 청소년들이 한국을 좋게 기억하고 국제적인 리더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번 첫 후원금 전달이 한인사회에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진 교육위원은 시온의 따뜻한 기부에 감사드리며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미국 학생들이 한국 방문을 통해 국제적인 경험을 쌓고 한국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인성교육의 성장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온에는 20여 년 전에 창립돼서 구제사업, 장학교육사업 등을 꾸준히 펼치고 있는 단체로 현재 13명의 회원들이 매달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는 5월 18일과 19일 일리노이주 스코키에서 다양한 문화의 조화를 경험할 수 있는 제32회 스코키 문화축제가 개최됩니다. 옥튼 파크에서 열릴 이번 행사에는 예상 방문객 수가 3만 명을 넘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축제는 스코키 내 여러 커뮤니티가 참여하는 다문화 축제로 각 나라의 전통 음악, 춤, 음식, 공예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한국, 아일랜드, 아시리아, 라오스, 아이티, 룩셈부르크, 인도네시아, 중국 등 30여 개 커뮤니티가 각각의 문화를 알릴 계획입니다. 한국 커뮤니티는 시카고 한인합창단의 공연과 마스터 제이의 태권도 시범, 그리고 열린 풍물단의 전통 공연을 준비 중입니다. 축제 기간 동안 방문객들은 문화 여권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여권은 축제의 모든 일정과 부스 위치, 민족 공연 일정 등이 담긴 공식 안내 책자 역할을 합니다. 에린 휘레처 축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스코키 문화축제는 지역사회 문화 다양성을 잘 보여주는 행사이며 매년 많은 사람들이 이 행사를 통해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행사는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오전 11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되며 입장은 무료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스코키 공원국 847-674-1500 또는 스코키 문화축제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교차로 유튜브 뉴스 이어드립니다. 시카고 한인 테니스협회가 지난 5월 2일부터 4일까지 노스부룩의 놀쇼 라켓클럽에서 제1차 협회장배 테니스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200명 이상의 참가자가 모여서 테니스에 열기를 더했습니다. 개인 단식과 복식 경기에서 다양한 연령대 부문의 선수들이 열띤 경쟁을 펼쳤으며 클로버 클럽, 올림픽 1, 으라차자 클럽 등의 팀이 각각의 조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시카고 한인 테니스협회에 따르면 시카고 일원에 20여 개 한인 테니스 클럽이 운영되고 있으며 500여 명 이상의 동호인들이 실내외 테니스를 즐기고 있습니다. 한편 테니스협회는 오는 6월 22일 가족과 함께하는 무료 친선대회, 6월 29일 토요일에는 중고대학생 친선게임 이벤트를 GBN 하이스쿨 야외 테니스 코트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협회 홈페이지 ktac.us를 통해서 등록 접수 중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등록은 협회 홈페이지 ktac.u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969년부터 시작된 노스브룩 온 아이스가 올해도 어김없이 관객들을 매혹시킬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번 행사는 9일 목요일부터 12일 일요일까지 노스브룩 파크 디스트릭트 스포츠 센터에서 개최되며 스케이트 인 패러다이스라는 주제로 열대 휴가를 연상시킨 해변 음악과 함께 얼음 위에서 펼쳐집니다. 올해 쇼에는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스케이터 260명이 참여해서 관객들을 따뜻한 열대 휴가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공연은 목요일 오후 6시, 금요일 오후 7시, 토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4시, 일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됩니다. 노스브룩 온 아이스의 코치이자 안무가인 디애나 조이스는 무대에 막이 오르면 가슴이 벅차오른다. 벌써부터 막이 내려오는 일요일의 마지막 순간이 아쉽다면서 이번 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노스브룩 파크 디스트릭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자세한 정보와 티켓 구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콜스는 올해 말 시카고 지역 6개 매장에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는 베이비 살라스 브랜드의 부활을 발표했습니다. 체인점의 오픈 날짜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매장들은 콜스의 기존 유아동복 및 아동복 제품군과 인접하며 보다 종합적인 유아동 쇼핑 경험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매장 위치는 변경될 수 있지만 시카고 지역 6개 매장에서 베이비 살라스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이비 살라스는 1999년에 처음 설립된 후에 2007년 콜스에 인수됐고 2018년엔 모든 매장이 폐쇄됐었습니다. 그러나 콜스는 2024년 이 브랜드를 다시 부활시키면서 새로운 유아동 제품, 놀이공간, 교육 프로그램 및 이벤트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매장에는 다양한 유아동 제품뿐만 아니라 놀이공간, 교육 프로그램, 이벤트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파네라 브레드가 고카페인 레모네이드 음료 차지드 레모네이드를 메뉴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음료는 지난 가을부터 부당 사망 소송의 중심에 있었으며 최소 3건의 소송에 직면해 있습니다. 파네라는 앞으로 당분간 카페인이 적은 음료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작년 10월 펜실베니아대 학생 사라 카츠가 이 음료를 마신 후에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파네라는 카페인 함량 정보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데니스 브라운이라는 46세 남성의 사망 소송에서 그의 가족은 브라운이 에너지 음료를 기피했음에도 불구하고 레모네이드에 들어있는 카페인 양이 안전하다고 믿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파네라는 이 사건이 제품 때문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세 번째 소송은 로렌 스케리트가 제기했으며 그녀는 차지드 레모네이드를 마신 결과 영구적인 심장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소송에 대한 파네라의 공식적인 반응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파네라 브레드는 이러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메뉴에서 해당 음료를 삭제하고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음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오늘 보내드린 교차로 유튜브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